왕초보 영어 교육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어디죠? 시원스쿨. 시원스쿨. 왕초보 탈출의 핵심이 뭐냐? 그런 걸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스파르타는 지금 둘 다 슬퍼지는데. 범규님, 네. 아무리 이제 뭐라고 해야지, 대표님 카이스트 나오셔서 제가 카이스트 훌륭한 학교인 건 알고 범규님도 훌륭한 분이신 건 알지만 지인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란 단어만 듣고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저희가 그 브랜드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아, 브랜드 변천사가 네. 있어요. 초반에는 일단은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조금 이 자극적인 네, 굉장히 센. 이름이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었고요. 아, 초반에 저희가 한 1기, 2기, 3기, 4기 한 이때까지는 좀 구질구질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저희의 어떤 핵심이었어요. 네? 세련돼 보이지 않게 하라. 오히려 그런 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저희 핵심이었어요. 왜냐면 이 다른 데들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프로덕트를 사시는 네. 건데, 제품을. 네.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항상 뭐 다른 영어 학원들에서 보던 문구들이 세련되게 창창창창 적혀 있으면 과연 그거를 살까? 신생업체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달랐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그냥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한다. 예를 들면 저희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맞춤법이 좀 틀린 것 같다. 내지는 띄어쓰기가 여기 쉼표가 너무 많다. 그거 그냥 늡시다. 아니 이거 광고용인데도요? 네, 그냥 늡시다 우리. 왜냐면 뭔가 얘네들은 진솔하다. 인간적이네요. 인간적이고 직접 썼다. 그리고 이거 치고 빠지기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상을 굉장히 주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다 계산된 거였군요. 네, 초반에 그랬습니다. 초반에 그랬고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100명, 200명씩 되니까 그 구질구질하면 안 와. 그래서 세련되게 해야 돼. 이제 좀 세련되게 이제 바꿨죠. 이렇게 네, 많이.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했었고, 지금은 이제 컨셉이 많이 정착이 됐죠. 네. 지금은 오히려 오케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생각이 알겠고, 그 뭐 후기 얼마나 많은지, 네. 사람들이 실제로 만든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 성과를 보고 오시고. 이런 걸 이제 많이 하죠. 이 수업이 이제 8주에 60에서 80만 원 사이 수업인데, 이걸로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제품을 하나 팔아서 10,000개씩 팔고 뭐 10만 개씩 팔고 이렇게 스케일업이 되는 게 아니라, 수업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몇 개씩 해서 지금 몇 명, 한 자릿수에서 500명까지 하는데,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 스케일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오프라인으로 얼마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왜냐하면 오프라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 코스트라고 하죠. 그 이제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정신도 많이 쏟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일단은 뭐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처음부터도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은 더 합니다. 아까 전에 온라인 이렇게 막 각축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막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또 되게 쉬운 예. 이범규가 갑자기 냉동 딱 해동만 하면 되는 순댓국을 쫙 팔아가지고 여기 코스트코, 이마트 이런 데 납품합니다. 이런 거는 스케일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는 뭐 오늘 10개 팔고 내일 100개 팔고 그 다음 10,000개 팔고 이런 거 가능하죠, 그죠? 그치만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이범규가 어디 뭐 굴러먹던 애가 순댓국 만든 거 누가 사겠냐는 거죠. 근데 순댓국집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먼저 그 맛집이 된 다음 원주 순댓국집.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냉동으로 판다, 이런 팔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오프라인에서 저희의 저력을 보여드리고 브랜드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 오프라인 순댓국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코스트코에서도 맛보실 수 있도록 냉동된고 팔듯이 이해가 쉽네요. 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네. 튜터들 저희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초보 영어 교육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어디죠? 시원스쿨? 시온스쿨이죠. 근데 이제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 약간 왕초보 코딩 교육의 시온스쿨 같은 거를 꿈꾼다라고 언뜻 지나가다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아직도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는 그래도 똑똑하신 분들이 코딩을 배우러 오시는 것 같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왕초보인 내가 왜 코딩을 배워야 됐냐?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코딩을 배워서 내가 뭐가 달라지냐. 그쵸. 두 번째는 이 왕초보 탈출의 핵심이 뭐냐. 그쵸.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코딩을 배우면 뭐가 달라지냐. 그쵸. 이거는 조금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당장 뭐 글로벌한 외국인과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시야가 많이 넓어지죠. 왜냐면은 뭐 저쪽 미국 소식이라든가 전 세계 소식도 괜히 눈에 더 들어오고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해외랑 뭐 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더 이제 쉬워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삶의 자신감도 생기고요. 코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딱 배운다고 이것을 가지고 뭐뭐뭐를 딱 내가 자동화 시켜가지고 하겠다, 아니면 뭐뭐뭐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이렇다기보다도 제일 큰 거는 이 삶에서 갖는 이 안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니까 코딩 너무 중요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한 번은 이제 배워야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네네. 내가 그걸 배웠어, 나는 그래도 이게 뭔지 알아는 듣겠어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도감, 이게 굉장히 언젠가는 푸셔야 될 이슈고요, 여하튼 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삶에서 코딩을 할 줄 알고 뭐 이러면 이제 IT, 대부분 이제 IT랑 이제 연관이 있으니 회사들이 네. 많은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게 이제 좋고. 예를 들면 제가 마케터다 이러면 제가 코딩을 조금이라도 알면 프로덕트 팀, 개발팀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나고 뭐 거기에서 또 일을 사이드로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요약하면 핵심은 네네. 그건 것 같아요. 코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일단 핵심인 것 같아요. 코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뭐가 좋으냐면 뭐 저쪽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했어? 그럼 찾아봐. 그쵸. 약간 그러고 또 모르겠어? 그럼 물어봐. 뭐 이런 건데 옛날에는 이걸 이제 배우기 전에 분들은 맞죠. 대부분 피하죠. 나는 잘 모르고 그럼 내가 개발자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비유가 맞는지 봐주세요. 내가 이제 영어를 ABC라도 조금 배우면 외국인이 나한테 말 건다고 해서 내가 두렵진 않거든요.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내진 않더라도 길 물어보면 left, right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에 반해서 영어에 대한 ABC도 모르면 외국인 다가오는 순간 무섭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 사람이 영어를 쓰는지 프랑스어를 쓰는지 그렇죠, 모르지만 약간 그런 이런 느낌입니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직까지 투자를 안 받으신 맞아. 못 그죠?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으신 스파르타 코딩 못 받은 클럽의 거 둘 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투자는 왜 안 받으시고 언제 VC도 벤처 투자를 해봤으니까 그죠, 예. 언제 투자를 받는 게 좋다, 이런 꿀팁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투자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안 받냐? 왜 안 받으세요? 주변에서는 뭐 받아 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셨었고 지금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 받아야 될 이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받음으로써 지켜드릴 수 있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고, 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제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받아야 될 필요성이라 하면 일단 돈이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면 일수록 이제 받으면 좋고. 근데 보통 회사가 돈 없어서 투자해주세요 이러면 안 하시죠? 안 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유, 돈이 없어서 투자 받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야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를 더 빨리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럴 때 근데 이제 지금 있는 돈으로는 좀 부족해.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벌긴 버는데 지금 있는 돈은 부족해. 더 빨리 가고 싶은데. 더 빨리 그럴 때 이 성장하려고. 시간을 돈으로 산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 그 투자를 받았을 때 지켜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성공에 대한 성장에 대한 120% 확신이 있으시면 돈을 그냥 빌리시면 돼요. 은행에 가서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빌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이 투자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주식을 판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피를 섞는 게 아니라 피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거의 결혼에 가깝다고 그쵸, 컨셉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VC들이 그러면은 이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뭐 한 20-30년에 걸쳐서 장수 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이렇게 성장하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J커브. 네, 이런 걸 이제 J커브라고 많이 그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그다음 방향성, 가능성 이게 이제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지금 둘 다 너무 슬퍼지는데 아직은 그렇다기보다 저희는 아직은 너무 이렇게만 회사를 드라이브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가다가 기회가 맞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뭐 아직 그래도 저희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못 벌지는 않고 있고 또 덜 써서 이 기조를 유지하자 차라리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능성이 보여서 그들에게 확실한 좀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또 신뢰를 드릴 수 있을 때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랑 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요. 투자를 해보신 경험으로 투자 받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저는 좀 공통점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재밌는 게 어떤 데는 팀이 너무 좋아. 어떤 데는 그냥 시장이 너무 좋아. 시장. 어떤 데는 뭐가 너무 좋아. 이런 게 다른데 뭐 굳이 공통점으로 뽑자면 한 가지 뭔가 특출난 이게 있어야 어느 날 김봉진 대표님이 이렇게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방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방석을 이렇게 해서 모든 모서리를 들려고 하면은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한 모서리만 잡고 이렇게 딱 들어야 이게 방석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이 뭔가 결국에는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고 나를 어필한다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어필될 거냐를 딱 짚고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셀링 포인트, 키 포인트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그 투자자를 해본 경험으로서 투자자 말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저는 사실 창업을 하기 전까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뉴스들에도 보면 뭐 벤처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았네, 뭐 몇백억을 투자받았네, 몇십억을 투자받았네. 그러면 와 대단해 보이고 나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사실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의 모델들을 놓고 봤을 때 진짜 아마 5%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패션 샵을 차렸어요. 아니면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요리 하시는 분이 자기 그 요리 샵을 차렸어요. 거기는 굉장히 그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오늘 10,000원에 팔던 요리를 내일 100만 원에 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에 팔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 사업은 못난 사업일까요? 아니에요. 그 산업의 한 획을 긋는 사업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개인에게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VC가 하는 조언 중에 대부분은 사업을 위한 조언이 있고요. 또 VC가 투자하기 좋은 회사들에만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돈을 성장하세요. 3년 뒤에 벌면 되지. 이런 조언을
투자를 안 받은 입장 아니면 투자를 계속 계속 받으면서 가지는 않을 회사들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맞는 조언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이고 사업을 공동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조언들. 예를 들면은 이 사업의 뭐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봐라. 아니면은 이 다음 스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 팀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라.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들을만하다. 네. 그렇지만 반드시 모두가 VC가 생각하는 곳에 해당하는 조언만 들을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VC 조언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사업이 잘 크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망하지 않고 그 창업자가 지치지 않고 또 사업적으로 고객한테 혜택을 주면서 성장하는 게 그게 지금 맞아요. 키포인트를 인거를 놓치면 안 돼.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음식을 판다 이러면 그 VC의 조언보다도 그 우리 막 TV에 나오는 막 그 불고기 팔아서 대박 나신 서민 갑부 뭐 이런 나오시잖아요. 장인들. 그런 걸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진짜.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말도 있고 귀천이 없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젊은 창업가로서 좀 철학이나 해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삶을 살아간 게 별로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담론을 논한다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사업에 빗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우리 회사가 1원이라도 벌고 있으면 1원이라도 벌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밥 다 사 먹고 뭐 이렇게 해서 큰 돈은 못 남기지만 뭐 진짜 한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내가 항상 남기고 있으면 그럼 그거는 실패일까? 아니면 그거는 뭐 아직 진행형일까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실패로 정의하는 순간 실패다라는 생각이 부쩍 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용기로 내가 놓지 않으면은 우리 회사가 10만 원이라도 남길 수 있으면 이거는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논리로 내가 놓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배울 수 있는 뭔가 체력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네이버 지식인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쿼라라는 서비스인데 거기에 누가 이제 질문을 올렸었어요. 뭐 40 몇 살이 창업을 하기에 늦은 나이인가요? 이런 질문인데 그 질문을 딱 보고 전 세계에 있는 늦깎이 창업자지만 대박을 나신 분들이 다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이걸 창업했던, 내가 정말 유명한 뭐 링크드인이라는 엄청 유명한 사이트도 있고 뭐도 있고 많지만 내가 그걸 창업했던 나이는 뭐 38살이었습니다. 내가 그건 나이는 49살이었습니다. 내가 그건 뭐 50몇 살이었습니다. 심지어 막 예순도 있고요. 뭐 너무 잘 알지만은 우리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하신 아저씨도 할아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맥도날드 창업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범규 대표님, VC 개발자 그리고 이번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인가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뭔가요? 아까 시작할 때 뭐였죠? 지적인 여러분. 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멘트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네요. 네. 그럼 오늘의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럴까요? 네.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